2021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에서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을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기속배분이 유의해주세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영입니다. 자, 이 시장이 네. 소폭 반등을 한 나스닥 시장도 있었지만 네. 계속해서 하락하는 S&P 500도 있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굳이 이제 조금 하락이 진정됐다고 써놨지만 반등했다 그랬지만 무슨 반등한 거 뭐 포기? 없죠. 반등했다고 보다는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다. 다만 떨어지다가 약간 지친 거죠, 오늘은요. 그래서 약간 쉬는 정도가 되겠고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듣기에는 약간 거북할 수 있지만 미국 사람들 입장, 미국 사람들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뭐 딴 거에 대안이 별로 없잖아. 미국 사람들한테도 매번 그런 블랙락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해외 주식 좀 하시라고 맨날 그래요. 해외 주식을 하라고요? 뭐 그 유럽이나 포트폴리오 하라 아시아? 그럽니다. 예, 포트폴리오를 하라 그럽니다. 항상 하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들도 우리나라 분과 똑같습니다.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보면 냉정히 보면 밀레니얼 세대 있죠. 밀레니얼 세대가 물론 나이 때문에 그렇지만 그 위의 세대보다 해외 여행했던 경험이 더 적어요. 그럼 왜냐하면 나이가 있는 것이 분명히 하나 있겠고요. 그 이후에 보면 전쟁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소위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에서 그런 해외 경험 빼는 사람 제하면 격차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너무 미국 위주로만 한다는 데 비판이 많습니다.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똑같습니다. S&P 500 20% 떨어졌고요. 나스닥 30% 떨어졌고 종목으로 보면 젊은 친구들 새로 들어간 분들이 그 로빈 후더라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서학개미, 여기서 후더란 분, 로빈 후더가 또 50% 60% 떨어진 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분들한테 지금 팔라 그러면 못 팔잖아요. 현실적으로. 거기다가 내일 딱 24시간 후에 되면 뭔가 하나 결정 내린 게 보일 거 아닙니까? 금리 결정에. 그러니까 지금은 사자 팔자 별로 그냥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더 떨어지면 지나고 팔지 좀 이따 더 보고 팔지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의미가 있는 그런 흐름 자체는 별로 저는 아니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결정을 앞두고요. 10년물 금리가 3.48%까지 치솟았습니다. 2011년 4월의 최고치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뭐 11년, 12년 만에 최고치를 가는 거죠. 2년물 금이 더 가파르죠.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가고 있으면서 그게 장중 내내 계속 역전됐다, 역전 안 됐다, 계속 그러니까 거의 붙어 있는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미 시장은 어제도 계속 어제는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 얘기하고 그리고 골드만삭스까지 얘기했으면 어제는 이제 JP 모건 저희가 방송한 다음에 JP 모건도 하고 이제 지금 대여섯 군데 하면서 이게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이건 뭐 시세가 각각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프린트해 왔을 때 복사했을 때 보면 딱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시장은 75bp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반영돼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25bp 이런 건 의미가 없겠고요. 실제로 보면 75bp도 뭐 기정사실인데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요즘 제일 바쁜 분이 이제 제레미 시걸 교수인데. 뭐 어제도 한 두 군데 나오고 오늘도 또 한 군데 나왔는데요. 100bp 얘기를 또 했습니다. 75에서 또 100으로 100bp는 이분이 뭐 한 달 전부터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100bp를 얘기하면서 이분 얘기는 지금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어저께도 보여드렸던 모가 스탠리 CEO도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보면 버냉키 전 의장도 지금 신뢰를 잃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했는데 이분은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리올츠 그룹의 조시 브라운입니다. 존 브라운, 뭐 이렇게 조시 브라운 이렇게 하는 분인데 이분도 오늘 CNBC에 나와갖고 이분도 오늘 100bp 인상이 된다는 얘기를 딱 하는 거죠. 100bp 인상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마디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고 이분 제레미 시갈 교수는 작년부터 이렇게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나서 지금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사단을 만든 것은 누구 때문이다? FMC의 연준 때문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연준이 자기 일을 안 했다는 거기 때문이고 지금 그들이 정확하게 지금 풀어서 해석하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심각한 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빨리 연준이 자기의 역할을 목소리를 내고 제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경제를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더 아플 수 있겠으나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뢰를 갖고 있고 이게 뭔가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100bp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의 냉정한
냉정한 지금 기류라고 보셔야 되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bp 얘기 없고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다시 75bp로 가는 거죠. 75bp 인상 내면 저희가 부사장이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해 드린 적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좀 먼저 좀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다음 달에 우리나라 열 텐데 우리나라 지금 미국 75bpm이 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보통 25bp씩 최근에 많이 올렸죠. 그런데 75bp까지 올라가면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하면 상당히 고민되겠죠. 통화 당국에선 고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모든 것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 제레미 시겔 교수는 어저께 모건 스탠리 오늘 이런 분들도 똑같습니다. 존 브라운도 충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충격. 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은 이런 것에 대한 반응은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지금 75bp건 100bp는 현실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목소리가 나올 거고요. 아마 75bp 하면 아마 이번에 또 뭐라고 그럴 겁니다. 이런 이거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비판적인 시각이 나올 거고요. 어찌됐건 지금 보면 앞으로 3개월 동안의 합의 지금 보통 보면 175bp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더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최소한 빨리 갖고 가야 빨리 지금 금리에 충격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분명히 의지를 준다는 거죠. 빨리 주사를 맞춰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프지만 불가피한 선택일 거다. 이렇게 말씀. 큰일이네요.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두 가지 에너지나 식품 가격이 확실하게 잡힐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제시할 수밖에 없죠. 그게 어려움이죠. 그게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중요한 거가 이제 근원 물가 지수기 때문에 그 두 개 해결하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으나 문제는 더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은 뭐 언론이나 누구나 느끼는 거는 근원보다는 헤드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발표되는 뭐 8.3이 됐건 8.5가 됐건 뭐 우리나라도 있겠으나 우리나라도 뭐 또 까먹었지만 4.3, 4.5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항상 잣대로 삼는 소위 우리나라 지상파 뉴스 종합 뉴스 채널에서 타이틀 보면 어저께 그 8시 뉴스 MBC인가 이렇게 보는데 시작할 때 보니까 첫 번째 꼭지가 두 번째 꼭지에서 미국의 금리 그 주가 폭락 이런 거 나오더라고. 우리나라 이제 S&P, 우리나라 코스피가 뭐 2,500 뭐 나온 거가 얘기할 정도더라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그에 따라서 한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얘기할 정도니까요. 이게 상당히 지금 많이 심할 정도죠. 그래서 뭐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그건 혼자 그냥 그 에피소드 같은 얘기고 실제로 보면 어느 정도 충격적인 이런 정책은 필요하겠고요. 그건 뭐 미국에 그렇게 75bp까지 벌어지는데 우리나라가 25bp까지 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뭐 제가 당국자도 아니지만 아주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어찌됐건 거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이 가운데 미국의 달러의 움직임이 결코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달러는 한마디로 보면 이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면 아주 단순하게 보면 가만히 있을 때 이자를 더 주는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돈의 흐름이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잖아요. 딴 거를 논 외로 친다 그러면 이게 지금 105포인트까지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105포인트 넘어가면 우리나라에 또 어저께 고점 치고 약간 좀 밀리면서 그 고점 대비해서는 약간 소폭 진당되면서 마감됐는데 아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외환 시장에서 열릴 족족 오늘 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크겠죠. 네, 뭐 불가피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나 보면 지금 미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마진콜이라는 게 증권사에서 연락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심리라는 겁니다. 전 세계 똑같은 심리거든요. 그 금리가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는 이런 심리에 현실적이라고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켓워치 기사 한번 볼까요? 약세장에 관해서 어저께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은데요. 약세장 에 대해서 베어마켓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저희가 어저께 끝나고 나서 외전에서 한번 다뤄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어마켓의 진실 22가지 그리고 뭐 그게 뭐 나쁜 얘기죠. 나쁜 얘기지만 그게 꼭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그 사람들에 따라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뭐 다소 희망의 목소리도 있겠고요. 이게 요새 기사가 아닌데 2015년 8월 기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켓워치에서 어저께 타이틀로 다시 삼을 정도니까 많은 분들이 좀 보시면서 너무 충격에만 빠질 게 아니라
이거에 좀 다양한 팩트를 좀 직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지나갔기 때문에 하루 지나갔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베어마켓에 진입된 이후에 어땠는지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다시 한번 좀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거 아닙니까? 지금 어저께 새벽에 떨어졌잖아요. 약세장에 떨어졌고 오늘 하루가 더 지나갔는데 어느 정도 이제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며 앞으로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에 어느 정도 흐름이냐는 것인데요. 어찌됐건 1년 후에 되면 평균 한 70% 정도 확률로요. 70% 정도 확률로 지금 올라갔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에버리지가 15%, 미디안 중위값으로 보면 23% 정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1950년 이후 11번, 12번의 경험이죠. 다만 꼭 그런 건 아닌 게 통계는 통계일 뿐이라는 게 최근에 그런 11번, 12번 중에서도 한 2번 정도는 그 이후에도 30%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1973년에 이따 오일 쇼크 때거든요. 73년에는 아마 주식하신 분이 여기 계신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뭐 있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73년 이때는 28%까지 떨어졌고 2007년 8년이 리만 사태 때잖아요. 그때는 시장 자체가 60%가 떨어졌으니까요. 이 정도였거든요. 지금과 그럼 비슷한 시기는 고르라면 언제로 고를 수 있을까요? 전 둘 다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둘 다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그거는 뭐 저의 혼자 내피셜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죠. 저는 뭐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1년 후 지나면 저는 한 20%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지난번에 1월 3일에 고점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12개월이면. 근데 뭐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통계를 보면 이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차트를 좀 보자면 이거는 그동안에 이제 하락했었던. 네, 그렇죠. 193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세장, 강세장 다 포함해서 이제 약세장만 나온 것들인데 요 그 회색으로 좀 보여드린 건데요. 중요한 것은 약세장은 강세장은 반대거든요. 반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약세장은 말씀드렸다시피 3년 8개월, 그러니까 3년 반에서 4년 만에 한 번에 있었고요. 약세장보다는 강세장이 훨씬 더 길었다는 겁니다. 약세장 보통 기간이 통상 1년 정도 얘기하잖아요. 강세장은 3년 정도 가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결국 약세장보다는 강세장이 훨씬 길었고 상승폭도 하락폭보다 컸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간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나고 나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 사실 보면 저 리만 사태 때는 뭐 또 하신 분 계시겠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20년에 보면 팬데믹 때 보면 저랑 부사장님이 열심히 방송했을 때 보면 가끔 보면 요즘은 구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튜브가 그 관련된 영상을 많이 자연스럽게 보여주는데 물론 아무리 제가 저희 거니까 띄기는 하지만 진짜 많이 보입니다. 저희 거 했던 것들이 과거에 뭐 2년 전. 2년 전이죠. 2년 전 했던 게 많이 띄는데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전에 보면 세상이 끝날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그때 왜 안 샀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2년 전과 지금 2년 전보다 지금 훨씬 안 좋다는 목소리도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2년 전에는 또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유사일에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지나고 나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장기적으로 역사적 통계 의미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 기간과 하락 폭은 앞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다음은 이제 더 궁금한 게 이런 거죠. 고점 회복하면 이게 어느 정도 걸리냐는 건데 이걸로 보면 사실 통계적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워낙 11번, 12번만 보면 위아래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요 수치거든요. 이거는 고점 대비 저점의 하락이 아니라 요번 것을 보면 1월 2일의 수치를 회복하는 거. 4,800을 언제 회복하냐는 겁니다. 원금을 회복하는 건데 원금은 다 각자 다르지만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는 건 지수 회복이 얼마만큼 올려내는 건데 1954년부터 지금까지만 보고 요거 그냥 n분의 1로 나누면 여러분 짜증납니다. 왜냐하면 이거가 2000일 걸린 적도 있고요. 1950년에 보면 2000일 걸렸으면 이건 7, 8년 걸렸다는 거잖아요. 1980년대도 뭐 있었고요. 원금을 회복하는 부분 2007년에 더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또한 짧은 경우에 보면 100일, 200일, 300일 정도였기 때문에 통상 이 정도 보면 평균의 의미보다는 중위값 정도로 찾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워낙 극으로 가는 것들이 워낙 몇 개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넉넉 잡고 1년 정도, 1년에서 조금 더 1년 반 정도. 라는 거가 제가 봤을 땐 합리적이 아니냐 보면서 그래서 고점 회복 소요 기간도 여러분 필요하신 분은 딱 왜냐하면 1982년에 83년 만에 회복한 적도 있거든요.
예, 2020년은 148불밖에 없었지만 이거를 2100, 2100일, 1900일을 보면 워낙 극과 극이기 때문에 이런 건 별로 평균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평균은 여러분 금방 계산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걸립니다 이건요. 그렇지만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소개는 안 해드립니다. 요 월가 의견 요거 하나만 보죠. 네, 월가 의견은 보시면 블랙락의 리서치 헤드가 한 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 세 가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나머지 ETF가 어떤 네. 건지 들어가겠지만 물가 연동 체크는 다시 좀 보라는 사람들이 있겠고요. 퀄러티 기업 있죠. 퀄러티 기업 뭐라고 표현한 간에 퀄러티 기업 그리고 밸런스 시트 긍정적인 거, 가격 결정력 있는 거, 그리고 역시 상품에 대한 ETF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내일 추가적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ETF 관련해서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도 어제 2,500선이 하회가 됐고요. 코스피도 그렇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3,800이 깨졌고 네. 3,700 거의 초반선으로 그렇습니다. 밀려난 상황입니다. 우리가 좀 지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선들이 계속해서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도 잠깐 얘기했었던 위든 아래든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뭔가 좀 단정지어서 생각하기보다는 좀 열어두고 네. 시장에 좀 보수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국장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